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이어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호흡기 질환, 백일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환자 10명 중 9명이 소아 청소년으로 개학을 앞두고 확산 우려가 커지자 보건당국이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신생아 출산을 앞둔 한 가족은 100일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신생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100일의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시간 내서 보건소에 이렇게 가족들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침을 통해 전파되는 백일해는 발작과 구토를 동반해 영유아의 경우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최근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 폭염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냉방으로 인한 환기 부족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발병 환자의 90%가 초, 중, 고등학생으로 개학과 맞물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를 기준으로 지난해 단 4건에 불과했던 백일해는 올해 8월 중순까지 24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가 아직 넉 달이나 남았지만 벌써 62배나 증가한 겁니다. 청주시는 예방접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접종 대상도 9,550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50% 늘려 잡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그런 가족들이나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접종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등 기침 예절 실천과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5대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일원에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가 들어설 수 있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영월군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식수와 직결된 취수장과 정수장이 가까이에 있는 데다 더 이상의 공해 유발 시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입니다. 지난달 이곳에 한 환경업체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짓게 해달라며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시설이 계획한 하루 폐기물 처리량은 48톤. 주민들은 말도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 1km 안팎에 제천 시민들의 식수와 직결된 장곡 취수장이 있고 인근 영월군엔 정수장과 함께 람사르 협약에 따라 지정된 한반도 습지 보호구역까지 있다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다시 그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라는 것 시설을 내준다는 것은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며 인접지인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주민들도 소각장 저지 대책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지역 5km 이내에 이미 대형 시멘트 회사만 3곳인데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더 이상의 공해 업체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건강에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더 누적되다 보면 악화될 수가 있는 요인이거든요. 지금 이 남아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정 폐기물업의 허가 권한은 원주지방환경청이 갖고 있어 제천시가 오는 26일까지 종합 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상황. 제천시 의회도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결사 반대라며 설치 불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다이옥신이나 이런 발암 물질들이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 그 지역 주민이나 영월 군민, 제천 시민을 위해서 이 부분을 틀림없이 막아내야 된다. 장곡리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제천 지역 곳곳에 내걸린 가운데 주민 700여 명이 결집하는 송학면민 총궐기 대회가 오는 18일 예고돼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대입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20여일 앞두고 요즘 고등학교마다 집중 진학 지도에 들어갔습니다. 입시 컨설팅 같은 사교육을 찾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충실한 진학 상담이 가능하도록 선생님들과 교육청이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청주 중앙여고 고3 교무실입니다. 2학기 개학과 함께
수시 전형 상담실로 변했습니다. 수업 시간 틈틈이 담임교사와 수험생이 머리를 맞대고 진로 적성과 성적을 고려한 최적의 수시 지원 조합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진로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아무래도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해가면서 저를 믿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은 최상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국립대를 중심으로 자유전공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선 고3 담임들은 대학별 설명회를 통해 얻은 정보와 교육청이 수시로 제공하는 입시 자료를 토대로 진학 지도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예측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또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공교육 중심의 대입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 한해 교사 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입 설명회만 8번이나 개최했습니다. 원격 진학 연수를 정례화하고 전국 단위 진학 데이터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넘볼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교에 수시 제공하면서 저희들 연수 진행하고 있어서 상담의 역량들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른바 약한 고리로 지목받아온 신규 교사나 읍면 지역도 집중 연수와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사교육 부담 없는 공교육 중심의 진학 상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도청을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도청 개방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청 정문 잔디광장과 옥상 하늘정원 조성에 이어 도청을 에워쌌던 울타리가 철거됐고 서문 쪽에는 작은 쌈지광장이 들어섰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 성안길을 마주보고 있는 도청 서관동 주차장. 차량 20여 대가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예전에 주차장이었던 공간에 쌈지 광장으로 이름 붙여진 작은 화단과 잔디밭,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인도와 구분되던 울타리를 제거하고 계단과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새로 깔렸습니다. 방됨으로써 우리 도민하고의 소통도 원활하고 통행량이 많고 또 우리 도민들이 여기 와서 쉼터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큰 국가등록문화재 55호로 지정된 본관동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내년 6월에 건립되는 제2청사로 사무공간을 옮기고 본관동에는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과 미술관, 전시실, 공연장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걸어서 오르내렸던 본관동에는 3층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신관에 이어 동관에 추가로 하늘정원을 조성하고 하늘정원 전용 엘리베이터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도청 건물과 이 정원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소통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이고 울타리 제거에 따른 환경 훼손과 직원용 하늘정원 아니냐는 등의 각종 논란을 딛고 87년 만에 도청을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도청 개방 프로젝트가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로 훌쩍 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도 무더위 해소를 위해 제설차까지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기온이 30도 중반을 넘나드는 불볕더위 속에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의 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로의 경우 대형 살수 차량을 이용해 작업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그동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 장비는 겨울철 빙판 관리를 위해 도입된 스마트 제설 장비지만 폭염이 계속되면서 염수 대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자동 염수 분사 장치에서도 염수 대신 물이 뿌려집니다.
별도의 물탱크를 설치한 뒤 수시로 물을 분사해 도로의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폭염 시 도로에 빗물을 분사함으로써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있으며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하여 빗물이 지하수로 유입되도록 하는 등 보도 기능 유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시민들이 한낮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양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양산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우산으로도 쓸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민원실에. 그래서 양산을 대여하고 있으며 양산을 대여하는 민원인들이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 지역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마을 회관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농민들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낮 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잠시 더위를 피하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최근 현금성 복지 정책에 큰 입장차를 나타냈던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간담회를 갖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간담회는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는 이양섭 도의장과 김현기 청주시 의장도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 등의 이견을 보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단양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양군 의회가 군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단양군 의원들은 오늘 단양구경시장 앞에서 지역사회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댐 건설에 반대한다며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단양군도 오는 22일 단양천댐 건설 반대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단양 지역사회가 댐 건설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학관 신임 충청북도 경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는 충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주 출신의 김 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음성경찰서장과 서울 강남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인 청주시청 소속 김우진 선수가 홍승진 감독과 함께 충북교육청을 방문해 축하를 받았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옥천 이원 출신으로 충북 최고로 나온 김우진 선수를 충청북도 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단양 출신으로 역시 충북 최고로 나온 사격 은메달 김예지 선수에 대해서도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백일해 등 다른 감염병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과 소중한 일상을 위해 개인 방역 수칙 다시 한번 다잡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